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단원을 하고 있었죠, 그죠?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학습 목표는 다시 한번 더 읽어봐야겠죠. 참, 책은 피하셨죠, 그죠? 이거를 끝나고 나면 내용 정리도 꼭 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내용 정리를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됐을 때 쌤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뽑지는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내용 정리를 컴퓨터로 하든가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보면 펜으로 써서 스크린 플레이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학교에 계약해서 오실 때 프린트물을 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연결해서 해보겠습니다. 학습목표는 그래도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질병의 예방의 치료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이해한다. 질병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고 그에 맞는 예방 방법을 탐구할 수 있다. 입니다. 저번 시간에 봤던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 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 바이러스와 세균은 구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어떤 건가 한번 보고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구분할까요? 14세기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가까이의 사망자를 낸 흑사병, 18세기 5차례에 걸쳐 유행했던 콜레라, 인간에게 감염되면 감염 부위를 까맣게 만들어버리는 탄저병, 이들은 모두 세균에 의한 질병입니다. 16세기 남아메리카 원주민 대부분을 죽게 만든 최악의 전염병 천연두, 1918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5억 명 정도가 감염되고 5천만 명 이상 사망하게 만든 스페인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코로나19까지 이들은 모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이처럼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원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이번 영상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676년 세균은 과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던 한 네덜란드인 덕분에 세상에 그 존재를 드러내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직물 상인이었던 레이번 후크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유리를 갈아서 현미경을 만들게 됩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엉성했지만 무려 270배 정도의 확대력을 가진 당시로선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이것저것을 관찰하던 레이번 후크는 움직이는 생명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니멀큘러스, 미소동물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발견된 세균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무려 200년 후인 1877년 로베르트 코흐가 감염 부위가 검게 변해버리는 탄저병의 원인이 바로 탄저균이라는 세균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비로소 세균이 병원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883년 네덜란드에서 담배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담배 괴질 때문에 곤혹을 겪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농업시험소 소장이었던 아돌프 마이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담배잎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괴질에 걸린 담배잎들이 하나같이 모자이크 모양의 반점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괴질의 이름이 바로 담배 모자이크병. 하지만 당시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돌프 마이어는 이것이 세균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50여 년의 시간이 지난 1935년에 이르러 미국의 생화학자 웬델 스탠리에 의해 담배 모자이크병의 원인이 단백질과 핵산으로 이루어진 한 결정체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드디어 바이러스의 정체도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세균에 비해서 바이러스의 발견이 늦었던 이유는 바이러스가 세균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은 1에서 5 마이크로미터이며 바이러스는 30에서 300 나노미터입니다. 크기뿐 아니라 이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스스로 번식도 할 수 있는 반면 바이러스는 반드시 숙주에 기생한 상태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균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입니다. 하지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관은 가지고 있습니다. DNA와 리보솜 등의 기관이 있는 세포질을 세포벽이 감싸고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 리보솜이라는 기관이 필요한 에너지나 유기물을 만들어내며 덕분에 세균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RNA나 DNA의 핵산을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더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에너지와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숙주에게 기생하는 방식으로 필요 에너지와 유기물을 얻어야만 증식하여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균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는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이 항생제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식으로 감염된 세균을 처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각 개체에 맞는 항바이러스제가 있다면 감염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을 통해서도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약해지거나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아주 조금 넣는 방식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항체가 만들어진 몸은 바이러스와 대항해 싸울 준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후에 멀쩡한 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녀석들이지만 이들에 대해 잘 알고 준비한다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봤죠, 그죠? 세균과 바이러스를 이제 우리 함지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염병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아까 봤지만 바이러스와 세균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코우라는 사람이 질병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많은 병원균을 분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죽어있는 소들이 보이죠, 그렇죠? 요 소로부터 피를 뽑아서 보니까 의심되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균을 분리하고 순수 배양한 것을 순수 배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균을 동종의 세균에게 이렇게 넣게 되면 당연히 병에 걸린 동물에서 같은 균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양된 균을 소에다가 넣으면 이 소가 이거를 증식시키고 이거를 분리해서 보니까 이게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세균이 번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코우의 원리죠, 그죠? 자, 코우는 바로 탄저병 연구를 하였습니다. 탄저병에 걸린 동물의 혈액을 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쥐가 죽죠, 그죠? 죽은 쥐에게 다수의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세균을 배양하여 다른 동물에게 주입하였더니 탄저균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3단계죠, 그죠? 이게 세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물에서 채취한 세균에 세 번째 동물을 주입, 탄저병이 발생하였다. 탄저병의 원인은 특정한 어떤 세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균학의 기초적 원리인 코우의 원리 4단계를 말합니다. 보면 병든 동물의 조직에서 모두 같은 균이 인정되는 것, 의심되는 균을 분리하고 순수 배양하는 것을 가능한 것, 균은 건강한 동물에 주사하면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병에 걸린 동물에서 같은 균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것. 아까 전에 그림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질병 퇴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위대하신 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균입니다. 우리 유산균, 살아서 가는 유산균이죠, 그죠? 여기 보면 사람의 위에는 우리가 되게 산성이기 때문에 못 산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이 마셀이라는 사람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걸 마셨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헬리코박터균입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산균 음료 광고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이 일으키는 위장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유산균 음료 선전이었죠. 특이한 건 이 광고의 모델이었던
베리 마셜 박사입니다. 마셜 박사는 헬리코박터와 위궤양 간의 연관성을 밝혀 노벨상을 받은 인물이니 이 유산균 음료의 효과를 보증하는데 이만한 모델이 없었겠죠. 그런데 정말로 유산균 음료를 마시면 위궤양이 낫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샬 박사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의 발견자는 아닙니다. 이미 훨씬 전인 1892년에 이탈리아의 의학자 비초제로가 윗속에 사는 나선형 세균의 존재를 기록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염산이 분비돼서 늘 강산성을 띠는 윗속에서는 살 수 있는 세균이 없다라는 고정관념이 이미 관찰된 세균의 존재조차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래서 고정관념이 무서운 건데요. 헬리코박터는 사실은요, 강염기성인 유레아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시켜서 윗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건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던 거죠. 분명히 헬리코박터가 위궤양의 원인이라고 확신을 했지만 좀처럼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던 이 마샬 박사는요, 여기서 이제 과감한 실험을 결심을 합니다. 뭐냐면 먼저 마샬 박사는 자신의 위를요, 내시경으로 검사해서 위 안에 헬리코박터균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을 한 다음에 헬리코박터가 잔뜩 우글거리는 배양액을 그대로 원샷을 합니다. 훗날 마샬 박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러운 진흙탕물을 마시는 기분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구역질 나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꾹 참고 해내죠. 그리고 며칠 뒤 마샬 박사에게는 끔찍한 통증과 위장 장애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며칠 전까지는 전혀 없던 헬리코박터가 마샬 박사 윗속에서 드글드글 거리고 있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궤양 증상이 생겼고 위벽이 여기저기 헐어있는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헬리코박터를 죽인다는 것을 알려진 항생제를 복용해서 헬리코박터를 제거하자 위궤양이 점점 호전된다는 것까지 차례로 내시경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학계도 고집을 꺾고 헬리코박터와 위궤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다시 유산균 음료로 돌아와 볼까요? 유산균은 포도당을 분해해서 유산, 즉 젖산을 만드는 특징을 가진 세균이에요. 그래서 장내 유해세균의 증식을 막아서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진 세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된 연구 결과 유산균이 헬리코박터가 일으키는 위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제균 효과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론입니다. 즉 유산균 음료를 마시는 것은요, 위장 장애를 개선하고 장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헬리코박터를 완전히 박멸시키는 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기 효과가 있는 항생제를 용법에 맞게 일정 기간 이상 복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증진과 질병 치료는 분명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죠. 자, 보셨죠? 이 베리 마셜이라는 박사님이 원샷을 한 겁니다. 그게 자기 위에 내시경을 넣어서 계속 이리 관찰을 한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이구야, 또 영상이 나오네요. 아닌데. 자, 그리고 또 한 분도 있습니다. 월터 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기가 황열병을 옮긴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눈물이 나는, 영화에도 요새 나오는 아우구스토 오도네, 참 발음하기 참 어렵죠, 그렇죠? 자, 유전성 희귀 신경질병, 부신백질 이형 영양증, 참 명칭이 길죠, 그죠? 에 걸린 아들을 위해 의학과학 공부에 매진했고 올리브 오일 등에서 추출한 성분인 로렌즈 오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로렌즈 오일입니다. 그분은 사진을 넣었는데 사진이 안 나오네요. 자, 이거 나와라.
안 나오네요. 자, 그 영화 로렌즈 오일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난치병 예방하는 거 한번 볼까요? 동영상을 찾을 수 없대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더. 나와라! 자, 잠시만, 쌤이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안 되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쌤이,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잠시만, 잠시만. 기다리기 힘들죠? 자, 쌤이 유튜브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이게 있었습니다. 자, 유튜브로 가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4분짜리인데 여러분들 요 영화가 되게 유명한데 여러분들 이제 3학년이 끝나고 수능을 다 보고 나서는 로렌즈 오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쌤이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고 싶을 만큼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선전이 나와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맞죠? 영화 로렌즈 오일로 잘 알려진 희귀 난치병, 부신백질 이영양증은 뇌에 염증이 쌓여서 근육마비 등 감각 기능 이상으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하는 병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들 환자로부터 얻은 유도막능 줄기세포로 발병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 성공해서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양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희귀 난치병에 걸린 5살 로렌조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침을 삼키기도 어려워 호흡기에 의존합니다. 원인조차 모르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부모는 직접 치료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특별한 오일을 만들어 아이의 병을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로렌조 오일입니다. 영화 속 희귀 난치병인 부신백질 이영양증은 독성물질인 긴사슬 지방산이 세포 안에 쌓이면서 뇌 염증을 일으켜 결국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직 제대로 된 치료제는 없고 유일한 치료법은 영화에서처럼 로렌조 오일을 먹어 병의 진행을 더디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이 질환의 뇌 염증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부신백질 이영양증 환자로부터 유도만능줄기세포를 만들었고 그 유도만능줄기세포 속에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25Hc라는 물질이 많이 쌓여서 그게 그 질병의 뇌염증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밝혔습니다. 이 염증 물질을 표적으로 한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 겁니다. 연구진은 또 이번 연구를 통해 긴사슬 지방산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치료제 후보 물질도 찾아냈으며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참 우리나라 대단하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의 기술은 정말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죠, 그렇죠?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백신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전성 희귀 질병인 부신백질 이영양증을 우리나라에서나 세계에서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오네요. 이 실제 인물입니다. 실제 부모님과 아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단원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다음 2단원은 학교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저도 다음 시간에 만나요.